참여자 G21 참자TV 현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참자를 대표하시는 대표님들 세 분 모셨습니다. 일단 예, 참여자 G21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여자 G21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선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여자 G21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얼마 전에 광주시가 평동 중공업지역 개발 사업을 잡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좀 남은 과정이 있기는 한데요. 남은 과정 보니까 일단은 청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아마 이번 주인 것 같은데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청문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의 어떤 사업을 멈추겠다는 선언을 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인데요. 그 과정이 남아 있어서 끝까지 뭐 긴장감이 줄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투쟁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 또 우리 대표장이시기 때문에 좀 상당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감회를 한 분씩 들어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광주시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우선 협상 대상자인데 그 지위를 뭐 취소하겠다 이런 의향을 밝힌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이제 반응이나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광주시에서 판단하기를 이 사업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접은 건데 이걸 완전히 백지화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찌됐든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진행됐던 사업이 일단 중지되었기 때문에 작은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4조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삽질을 하기 전에 그 문제점을 참여자에서 발견해서요 삽질을 하지 않게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인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대규모 큰 프로젝트가 중도에 시도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거의 최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 아주 흠이 많은 지금 협상 과정과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아주 흠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주 진짜 문제덩어리 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 사업이 완결이 될 건지, 또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고소당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하고 또 수사 단계에 수사를 받았을지 참 그 눈에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참여자치가 그런 역할을 해서 중도에 문제되는 사업 구조를 판을 깬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향후에 이제 뭐 이주민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주민들 이주 대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개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어찌됐건 미자격 업체를 탈락시켰고 강조에서는 자격이 안 되면 컨소시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앞에 계신 공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시민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활동이 광주시가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시민활동과 함께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야 되는 것을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활동에 대한 좋은 성공 사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여자 G21이 이제 이 평동 중공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좀 짚어봤었습니다. 근데
아니 회원분들이나 또 시민분들 중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걸 쭉 나열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이제 대표님들이 한 분씩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지금 중도에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에서 그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정당성과 목표 지점이 처음부터 너무 불확실했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과정들이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을 했고 그 다음에 명목상으로는 뭐 평동에 있으신 분들의 주민들이 주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고 이게 그런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지점에서 아직까지 행정이 우리 광주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번 사업의 실패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얘기 들었을 때 이게 제2의 어등산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등산 개발 사업이 15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할 때도 시민단체, 환경단체, 물론 환경단체는 환경적인 어떤 파괴 또 참여자치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이게 민간 돈을 끌어와서 골프장을 짓고 거기에서 남은 수익으로 어등산 문화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속성상 이 골프장 그때가 골프장이 이제 그 황금을 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렇게 호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막상 이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먼저 골프장을 개발하고 그 수익으로 이렇게 이제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단계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평동 중공업지역 개발 사업도 역시 민간의 돈을 끌어와서 분명히 아파트만 짓고 이 사람들은 먹튀를 할 거다. 이러면 그야말로 그 한류 문화 콘텐츠 그야말로 이 안고는 없고 이게 어떤 그 아파트 건설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업. 그래서 결국은 한류 콘텐츠로 날아버리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만 만들어지는 그것도 총 당에서 4조 규모가 넘기 때문에 어등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제비가 되지 않는 큰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은 제2의 어등산이 될 거다 이런 우려, 걱정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자치 21이 이걸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차피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개발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아파트 개발을 통해서 나온 사업비를 통해서 생겨난 이익금으로 한류 문화 콘텐츠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한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전담을 해야 될 팀의 그 기업의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거고 사업 실적뿐만 아니라 정성 정량 평가를 다 해도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않는데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을 가지고 뭔가 미래 발전적인 사업인 것 마냥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콘텐츠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되게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민을 소외시키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 독과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독과점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피해로 그것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참여자치 21이 시민활동을 통해서 이번 사업들을 충분히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것은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쭉